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급등하는 종목에서 보통 방어적으로 해지하는 전략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롱숏,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보유하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가지 종목은 배당률이 65%였던 비토,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BT를 조합해서 롱숏을 같이 보유했을 때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제로 모든 것을 걸면서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았던 회사,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만으로 시총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대단했냐 한다면 SPY,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SPY가 5% 정도 오를 때 MSTR 본주 257%, MSTU는 906%, 그다음에 MSTY 커버드 콜 형태는 14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본주는 비트코인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137%가 오를 때 같은 기간 동안 746%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실제로 어떤 종목도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 따르면 너무 리스키하다, 이렇게 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를 좀 거부하는 상태까지 나타났던 거죠.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MSTU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를 추종하는 종목이거든요. 5일 동안에 111%나 올랐습니다. 단 5일 만에 1억이 2억이 되는 거죠. 한 달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404억이 되는 겁니다. 무려 40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52주 최저치가 43불이었는데 최고치가 504불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최고치는 504불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짧은 기간 동안 365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7.5%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STY는 우리 커버드콜을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익률인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형태겠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커버드 콜에서 방어가 되는 형태가 바로 이 커버드 콜인 거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주가 7.5% 빠질 때 실제로 커버드 콜 형태는 5.2%밖에 빠지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이 커버드 콜에 대한 배당 재원 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68%나 지급을 했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못 올랐지만 가격이 높았을 때 높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빨리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그런 형태의 MSTY였습니다. 커버드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MSTU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죠. 2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루에 15%가 빠졌습니다. 물론 시외에서는 4%가 오르긴 하지만 본 장에서 15%가 빠지면은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닐은 코인베이스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라는 거예요. 20%나 빠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며칠 더 빠지게 되면 사실상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전략을, 사실은 빠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자, 양방향 동시 매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 구독자님 댓글을 이렇게 캡처를 한 것 같은데, 자, 안정되게 수익을 받고 싶어요. 비트코인 선물 ETF 한 배짜리 비토, 그 다음에 인버스 BT, 그러니까 롱, 숏을 동시에 매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흥미롭고 사실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최근에 하방을 방어하는 ETF가 생겼잖아요. 요렇게 주식이 이제 가격, 수익률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주가가 빠질 때가 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하방을 100% 방어한다라는 전략으로 바로 풋옵션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풋옵션을 사 놓게 되면은 빠질 때 프리미엄을 일정하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가가 제로부터 하방으로 빠질 때는 풋옵션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하방을 100% 방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ETF가 최근에 상장이 돼서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물론 상방도 메리트가 있지만 사실 어중간하게 있을 때 상방에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프리미엄은 이만큼을 줬는데 주가가 이만큼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이만큼 준 거, 주가 요만큼 올랐으니까 프리미엄 이만큼 줬으니까 상방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100% 방어해 준다라는 ETF의 스킴은 좋지만 상방에서 마이너스 난다라는 것은 말장난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일정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도 바로 커버드 콜 형태인 거고, 사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방어적인 전략이거든요. 커버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풋옵션의 매수, 그다음에 콜옵션의 매도다라는 것을 좀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이제 우리 데니얼 킴님, 비토의 배당률이 편차가 있기도 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연배당 기준으로 배당률이 너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 비율로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에 원금이 수수료 때문에 높겠지만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높고, 그다음에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자본금에서 배당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태. 근데 배당이 높아가지고 사실상 토탈 리턴으로는 연 25% 이상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분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품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사실은 BT는 간단해요. 숏입니다. 숏. 이거 뭐가 빠졌네. 뭐가 빠진 게 맞나? 하여튼 비트코인 숏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흐름을 쭉 보시면 쭉 빠졌죠. 비트코인은 1년 내내 올랐으니까 하락에 베팅한 결과 1년 동안은 65%가 하락한 비트코인의 숏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비토는 비트코인 ETF인데 여기 뭐 설명이 제대로 안 써있지만 가격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49.45%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별로 안 올랐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 두 가지 종목을 엮었을 때는 실제로 1년 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론적으로 배당도 1년 동안 49%를 받았으면 똔똔이 되거나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 두 개의 조합이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정말 그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배당 히스토리거든요. 배당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없었다가 이렇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제가 비트코인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올 초 1월부터 3월까지 급등, 그 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횡보,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배당, 시가 배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배당.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으면요, 배당 수익률이 똑같이 10%라도 몇 불이야 이거? 10불에서 10%, 그다음에 20불에서 10%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배당률로서 가격이 높을 때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금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돈을 잘 버니까 배당 수익률을 더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폭발적으로 상승 때 지급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더 오르고 배당률도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았기 때문에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졌던 그런 때였고,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을 똑같이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20불이었는데 배당을 지급하고 났더니 15불이 됐고 배당을 또 지급하고 났더니 10불이 됐다. 그러면은 똑같은 시가 배당이라도 점점 배당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오르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배당이라도 배당이 오를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 1년 동안은 이런 우상향했던 여기부터네요. 우상향했던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너무 가정을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현재 상황만 놓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1년 정도를 놓고 봤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수익률이 많이 높았으니까. 자, 비토는 우리 배당, 그 다음에 BT, 인덱스, BT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연간 등가는 정확히 1년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도 아직 남았고 1월도 제가 이때부터 했는데 연간 등가는 1할로 환산한 다음에 365회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봐도 되고 이것도 봐도 되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70% 이거 두 개 차액 70% 정도 올랐네, 대박이네, 이거였네 하시겠지만 수익률에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위로는 무한대잖아요. 위로는 1000%, 1000%, 200%, 500% 무한대지만 하락은 100%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여태까지 제가 비교해드렸던 등가 법칙은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실 뭐 50%면은 50%, 45%면 45%, 5% 더 낫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각각 1억씩 투자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억 3천이 된 거죠. 그리고 얘는 35%가 하락했으니까 3,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얘는 2억 3천이 됐죠. 그러면은 최초 투자 금액은 2억이었지만 2억 6,500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커버드 콜 형태입니다. 비토의 수익률은 뭐 130%가 오르면서 상방향을 가리켰지만 인덱스에서 하방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65%의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총 나는 원래는 비트코인만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2억
3천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6,500밖에 못 벌었다라는 거죠. 다시 2억에서 130%면은 거의 4억 3천이 돼야 되는 건데 2억 6,500밖에 못 버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는 이 비율을 잘 조정하면은 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계속 보유하고 싶고, 얘는 하방을 좀 방어한다라는 성격에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하락이 떨어졌을 때는 일정 비율을 잘 섞으면은 또 수익은 100% 못 먹지만 그래도 하방을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 첫 스타트부터, 여기 보시면 첫 스타트부터 올랐을 때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은 급등하기 전입니다. 10월 1일이 여기거든요. 조금 제가 잘못 그렸네요. 10월 1일 여기니까 자, 거의 횡보하거나 약간 올랐을 때입니다. 그럼 거의 사실은 이걸 못 먹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억이라고 해야 덜 헷갈릴 겁니다. 1억이고 1억이고요. 얘는 49%가 올랐죠. 1억 49만 5천 원입니다. 아니지, 1억 4,500만 원, 1억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44%니까 대략 1억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5,600만 원이 남았겠네요. 보세요. 거의 2억 500이니까 최초 투자 금액 2억보다도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은 수수료도 세고 이렇게 오래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총 보수도 많이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오르긴 했기 때문에 한 5%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횡보했다라고 봤을 때는 큰 실익이 없었지만 어쨌든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시장이 오를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자, 3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은 급등 전이었고요. 3월 8일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9,4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 가격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3월 8일 가격이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400만 원이 하락을 했죠. 근데 9,400만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환산이라는 걸 합니다. 1억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약 1,700만 원의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억인 거죠. 그러면 얘는 14% 빠졌으니까 8,600만 원. 얘는 1% 올랐으니까 거의 똔똔 1억입니다. 그러면 1억 8,600만 원이 된 거죠. 자, 보세요. 하락에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관에서 절대로 한 방향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투자하면 그냥 시장이 고꾸라지면은 회사가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금감원에서 그런 상품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콜옵션 전용 상품, 풋옵션 전용 상품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의 커버드 콜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회사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반드시 풋옵션, 반드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방에 방어가 없다라는 것은 한 방에 9일을 나오면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1,700만 원이 하락이 되는 건데 얘는 1,400만 원이 하락이 된 거죠. 지금 비율을 이렇게 맞췄기 때문인 건데 실제로 보면은 8,600만 원 그리고 플러스니까 한 뭐 180만 원 정도 플러스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약 한 1억 8,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비슷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700만 원과 1,400만 원의 하락이니까 3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무너지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2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1,700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200만 원의 손실과 3,400만 원의 손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제가 했구나. 똑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하나, 1억 8천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대충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비율을 맞춰서 한다라는 것은 퀀트라고 해서 또 금융공학적인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건 몰라요. 아무튼 이런 스킴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비토는요, 비트코인 관련된 ETF이긴 하지만 콜옵션의 매도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배당률이 높고 가격 추정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현물 ETF, 그 다음에 현물 롱, 현물 숏이, 이게 선물입니다. 현물 ETF의 롱, 선물 ETF의 숏. 사실 롱 숏을 정확하게 ETF의 순 자산으로만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전 기간입니다. 1월 11일부터 12월 9일 어제까지.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최대로 많이 올랐던 때 같네요. 1억 4천 넘었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을 다 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1억씩 투자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2억 5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걸로 했네요. 제가 연간등가로 보면 2억 2천이 됐을 거고요. 얘는 3,700만 원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2억 얼마야? 5,7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비트코인은 실제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나는 5,700만 원의 안정적인 이익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회사 자금이나 큰 자금을 운용할 때는 절대로 한 방향으로 주식을 보유한다거나 한 방향으로 숏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하면은 주식을 사놓고 부동산을 사놓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사놓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채권이 방어하거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금이 방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자산이 오르면 한 자산이 떨어지면서 이 비율을 적당하게 맞추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맞추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제 금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좀 팔고,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금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회복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일부 팔아서 다시 싼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걸 하는 역할들이 PB인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PB를 만나면 이런 다이나믹한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거죠. 한 10년 전 때처럼 삼성전자 355시죠. 이번에 에코프로가 2차 전지 한다면서 대박이랍니다. 한번 담아보시죠 하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해서 자산을 이렇게 분산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자산을 분산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부 죄송합니다. BT 같은 ETF 숏에 일부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하락할 때도 일부 방어가 되는 거죠. 대신 상승할 땐 좀 덜 먹을 수 있는데,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를 하든 20%를 하든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정답을 모르고 누구도 정답은 모를 것 같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죠. 계속 오르면은 20% 날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20%가 방어되는 전략이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그냥 들고만 있어도 빠졌을 거잖아요. 근데 숏으로 보유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때, 전략을 동시에 보유할 때 이런 전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시장이 대세 하락장일 경우에는 하락은 하겠지만 해지가 되는 형태, 상승일 경우는 대세 상승 같이 먹지만 상승폭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TF들이 커버드 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되게 진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었고 타미당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를 1년 내내 듣고 있는데 지금도 들어가도 됩니다. 빠질 때는 또 커버드 콜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환율이 1,430원인 것이 부담스러운 거지, 주식의 가격은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주식이 오르면은 이제 가치가 오를 거고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커버드 콜의 풋 옵션 매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없을 건데, 안정적으로 배당이 10%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환율 때문에 또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비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AI 테크탑, AI 탑 7 하면서 15% 배당을 이렇게 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여기서 수익이 안 나게 되면은 자기 배당, 팔을 잘라서 배당을 줘야 되고 다리가 잘려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팔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일을 할 수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신에 타미당이나 에미당이나 솔미당, 코미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배당이 성장하는 슈드잖아요. 그러면서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S&P 500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마침 또 운 좋게도 수익률이 8%, 30% 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요, 같이 보유하면은 손실이에요. 같이 보유하면은 선물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괴리율도 있고 똑같이 못 따라가는 거, 현물 가격과 수수료도 발생 많이 하죠. 가격 변동성도 있는 건데, 선물은 오를 때 더 폭발적으로 오르는 경향, 떨어질 때 더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를 때 만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 갭이 또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오르는 거 만기가 되면은 다음 월물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쭉 보유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를 때는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에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물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이런 것들이 좀 오를 때 탄력적으로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100% 일치하지 않잖아요. 선물과 옵션의 가격이. 그래서 하락 보합장에서는 힘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 써놨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락 보합장에서는 전략이 힘들고, 그렇죠. 하락 보합장에서는 다 힘들죠. 양방에서 수수료 나올 거 아닙니까? 상승장에서는 시가 배당. 상승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높을 때 많이 배당 주고 빨리 내 원금을 엑시트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다음번이네요. TLT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인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페나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